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근영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오늘 오후 2시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추도식이 열렸는데요. 여야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은 당리당락보다 국민을 우선시하고 타협으로 문제를 푸는 정치 문화 형성을 강조했다면서 민주당 새 지도부가 노 전 대통령이 꿈꿨던 정치를 함께 실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SNS를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정치가 국민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또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노 전 대통령께서 20년 전 받은 먼지떨이 표적 수사와 편파 불공정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검찰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모두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고 있지만 해석은 제각각인데요. 아무쪼록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이 잘 계승되길 바랍니다. 5월 23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락토핏 이렇게 새로우셨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한케어. 우리 가족 장 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건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고객님들 덕분에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가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웰메이드는 앞으로도 모든 순간을 고객님들과 함께하며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순간이 웰메이드이길. 웰메이드 50주년. 아기 낳고 펜스 타자. 타이어뱅크가 올해 아기 낳은 부모님께 타이어 50% 할인, 넷째 출산 부모님께 타이어 무료 증정, 전국민 타이어 3+1 할인 행사에 추첨을 통해 펜츠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2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5월 23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봅니다. 안영진의 쾌도 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문경시의 민원응대가 매우 친절하다는데요. 잠시 후 문경시 종합민원과 신노옥 팀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인미의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당선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라고요. 잠시 안내해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제2회 문경 트롯가요제 2차 예심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문경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데요. 많이들 구경 가시면 좋겠습니다. 안영진의 쾌도 난법. 우리 지역과 생활 속 문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기존의 입장을 바꿔서 대구와 경북을 합치자 이런 제안을 했고요. 이철호 경북도지사가 이에 호응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시와 경북도 간 행정통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를 하면서 빠르게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그 대구와 경북을 합치자는 논의는 예전에 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주장하여 오다가 네.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네. 그리고 홍준표 지사도 당초에는 반대를 하였는데요. 네. 홍준표 지사가 아니죠. 대구시장이죠. 네. 합치자고 최근 제안을 하고 이철우 지사가 이를 받으면서 상황이 빠르게 진행되는 형국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2022년 7월 5일 했는데요. 그 기자회견에서는 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정통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책 협조가 중요하다. 네. 대구 경북이 어떻게 사안마다 협력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네. 이게 중요한데 현실적으로도 되지도 않는 행정통합을 하려고 엉뚱한 짓을 왜 하려고 하냐. 네.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안 된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뭐 가능하지도 않은 걸 던져놓고 공무원들을 잔뜩 배치하고 매일같이 해본들 네. 성과가 나오는가라고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그렇죠. 입장을 비령한 바 있는데 네. 최근에 들어서 이제 갑자기 그게 반대해서 찬성 입장으로 선회를 급변을 한 건데요. 네. 그러면서 홍 시장은 대구와 경북을 합쳐서 그 명칭은 대구 직할시로 하고 대구에는 본청, 안동에는 북부청사, 포항에는 남부청사를 두고 시장이 직접 통제를 하되 상당 부분은 관할 구역의 부시장에게 권한을 주자라며 제안을 했습니다. 갑자기요. 예, 좀 굉장히 전격적인 측면이 있죠. 예. 그 본인은 평소 꾸준히 생각을 해왔다라고 예. 이제 설명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 이에 반해 이철우 지사는 통합에 찬성한다는 전제에서 시도 통합 명칭 그리고 청사 위치 등 민감 사항은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네. 어제 22일 시도 대표 부서 차원에서 기획조정실 국장급이 만나서 이번 주 실무 협의와 앞으로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요. 뭐 이번 시도 실무 협의에 이어서 조만간 태스크포스 팀도 꾸려질 전망이고 네. 뭐 대구시와 경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4개 기관장 회동 이후에는 기관별 TF가 정식으로 출범할 것으로 보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 시민들이나 저희 의견은 더 이상 뭐 필요가 없는 건가요? 지금 그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통합이나 네. 그거의 당사자인 특히 제일 당사자 경북북도 경상북도 북부 지역 주민들인데요. 네. 이게 너무 전격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우리 의사가 지금 너무 반영이 되거나 이런 좀 약한 건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인구 한 500만의 자치단체로 합쳐서 시너지를 낸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과연 그 시너지가 누구를 위한 시너지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네. 경북도청 소재지인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는 더욱 그런데요. 네. 그렇습니다. 경북 북부는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또 경북과 대구를 전부 통할해서 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낙후한 지역입니다. 각종 규제에 이렇다 할 산업이 없고 청년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서 정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경북 북부에 만연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경북 남부랑 비교해보면 또 더욱 명확해집니다. 구미나 포항, 경주, 경산은 인구도 많고 공장도 많아서 일자리가 많은 점인데요. 이런 점에서 보면 낙후의 문제는 경북 남부보다 경북 북부에 특유하고 심각한 문제로 할 수 있죠. 저도 요즘에 이렇게 경북 북부 지역을 다녀보면 예전하고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예. 예, 이걸 더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 수도권 집중이 문제된다고 하는데 예. 우리 경북에서 보자면 대구 집중이나 경북 남부 집중에 문제가 예. 있다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걸 좀 해결해 보려고 네. 경상북도청을 경북 북부인 안동으로 이전한 건데요. 네. 뭐 경북도청이 오면 각종 관련 기관이죠. 뭐 경북교육청이라든지 경북경찰청 등 도 단위의 각종 공공기관이 오고 네. 뭐 도청 소재지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 의료, 교육, 교통 등 각종 정주 여건을 그에 맞게 걸맞게 조성하면 우리 경북 북부의 낙후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는 바람과 목표에서 네. 경북도청을 그 인구가 많고 경제 타당성이 높은 남부보다는 우리 경북 북부로 유치한 것인데요. 예.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대구 경북을 하나로 하면은 그 행정청사를 안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인구의 논리에서 대구로 할 것이면 거의 맞아 보이는데요. 예. 홍준표 지사는 아예 대놓고 본청은 대구에 두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예.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현재 안동이나 그 주변에 있는 각종의 도 단위의 기관들은 대구로 이전을 하거나 또는 그 위상이 낮아지고 인원이 축소될 것이면 뻔합니다. 그렇네요. 경북교육청, 경찰청 지금 공공기관이 이제서야 좀 자리 잡아가는데 네. 이게 다시 또 대구로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또는 네. 축소되거나 예. 그렇겠죠. 네. 이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의 정치적 발언권이 낮아질 것인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네. 지금 현재 경북 북부에 4개 선거구 11개 시군이 있는데요. 인구가 다 합쳐도 66만여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대구는 국회의원이 12명이고 한 240만 50만 되는데요. 예. 안동이 경북도청 소재지임에도 안 그래도 인구와 국회의원 수가 많은 경북 남부 중심으로 여러 정책이 운영되어서 그렇죠. 좀 소외되고 있고 예. 뭐 이런 지적이 있죠. 무늬만 도청 소재지 아니라는 네. 비판이 일각에 있었는데
대구 경북을 합쳐버리면 당연히 대구 중심으로 정책이 흘러갈 수밖에 없고 경북 북부는 더욱 정치적 발언권이 약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뭐 이게 참 대구는 단적으로 그 대구 달서구 구 하나 인구가 올해 4월 기준으로 52만입니다. 우리는 예천, 의성, 청송, 영덕, 울진, 영주, 봉화, 영양, 상주, 문경 11개 시군 다 합쳐서 66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 이 인구만 해도 벌써 차원이 다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경북 북부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경북 북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준표 시장의 발언을 보면은 직할시청은 대구에 두고 명칭은 대구 직할시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경북의 입장에서 보면은 경상북도라는 우리 자랑스러운 이름도 없어지는 것이고 행정의 핵심은 대구에 도로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과연 누구를 위한 통합이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죠.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구 경북 통합이 아니라 이것은 실질적으로 대구가 경북을 흡수하는 것이라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교육 행정적인 측면도 그렇습니다. 지금 경북 교육청과 대구 교육청이 따로 있는데요. 만일 대구와 경북이 합쳐지면 단 하나의 교육청만 존재하고 단 한 명의 교육장만 존재하게 됩니다. 교육 행정에 있어서 경북 북부의 발언권이 과연 강해지느냐. 안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되면 경북 북부는 교육에 더 소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예. 또한 현재 경상북도 도청 소재지임을 중요한 근거로 해서 안동 등지에 경북 북부에 여러 공공기관 설립이나 그 격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안동 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자는 이제 그런 추진 예도 네. 있는데요. 그러한 다양한 이제 움직임들이 동력을 상당히 잃을 거란 점입니다. 도청 소재지가 아니니까요. 예, 그렇네요. 예, 이제 도청 소재지로서 안동을 비롯한 경상북도 북부가 이제 겨우 혜택을 좀 받거나 받을 것으로 여러모로 이런 게 있었는데 네. 만약에 이런 일방 통행식으로 대구 경북이 하나로 돼버리면 또는 경북이 흡수되어 버리면 이러한 여러 혜택들이 약해질 가능성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당합니다. 네. 그런 반면에 시너지가 우리 경북 북부에 무엇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추상적이고 딱 집어서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정말 이게 왜 통합을 해야 되는지 저희로서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한 이제 지금 현재 논의에서는 그런 지금 예. 경북 북부가 도청 소재지가 인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변경되면서 뭘 얻을 것인지에 예. 대해서는 분명한 인센티브는 나오지 않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지방소멸 이것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말은 하시는데 예. 이렇게 되면 정말 지방소멸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메가시티 구상들이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예. 이 메가시티 구상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그 지역에 있어서 소외되고 낙후한 지역들은 더더욱 그 주변으로 네. 변방으로 전락될 우려가 크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도청과 대구와 경북을 합치자 논의가 네.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경북 북부 도청 소재지인 안동과 경북 북부 지역에 대해서는 과연 어느 정도의 설득이 있었고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시했는지에 네. 대해서는 너무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대로 논의가 흘러가 버리면은 도청 유치를 발판 삼아 이제 좀 살아보려고 했던 네. 그 하루에 물 대주고 이러느라 얼마나 우리가 고생했습니까? 그럼요. 그런 경북 북부와 안동이 이제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익과 위상, 정치적 발언권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니까 뭐 여야를 떠나서 경북 북부의 정치인들이 적극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갑자기 이 시점에 왜 홍준표 대구시장이 왜 대구와 경북을 합치자고 하시는지 예. 그 의도가 저는 제일 궁금하네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예. 대구의 경북을 흡수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름도 대구라고 하고 그러니까요. 본청은 대구에 놔두기도 예. 하고 뭐 직할체제를 구성하겠다고 하니 참 우려스럽습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지 저는 묻고 싶어지는데요, 갑자기. 네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동과학대학교에서 오는 6월 14일까지 지역산업연계 바이오 생명 분야 인력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경력 단절 또는 미취업자로 안동시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혹은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육생에게는 월 100만 원의 교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전화번호 054-851-3691, 054-851-3691번으로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문경 씨가 친절한 민원 응대와 발빠른 대응으로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응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문경시 종합민원실 신은옥 팀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문경 씨가 친절한 민원 응대와 발빠른 대응으로 많은 칭찬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받으셨다고요? 이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은 무엇이고 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합니다. 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 교육청, 세무서, 경찰서 등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실 내 외부 공간 및 민원 서비스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민원실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도에 신규 인증을 받은 저희 문경시는 재인증을 받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 및 전 읍면동 무인 민원 발급기 확대 설치, 양방향 마이크 설치, 임산부를 위한 수유실 리모델링 등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여 전년도 12월에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기간은 2026년까지 3년간 유효합니다. 네, 3년 동안 유효한 인증이군요. 우수한 민원실을 선정하는 제도고 여기에서 시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강화해서 이렇게 재인증 받으셨는데요. 그렇다면 문경시에서 효과적인 민원 응대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네. 먼저 저희 문경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원인과의 긍정적인 소통 방식과 친절한 화법을 습득하여 서비스 마인드를 함양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효과적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민원 서비스 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직접 친절한 직원을 투표하여 미소 친절왕을 선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에게는 친절한 응대와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장려하고 민원인에게는 민원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친절 교육도 받고 미수 친절함도 선발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종업 민원과에서 민원복도 착용하고 3대 친절 운동도 벌인다고 들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아, 네. 저희 종합민원과는 단정하고 통일된 민원복 착용으로 소속감을 높이고 민원인들에게는 밝고 기분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전 직원이 민원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슴으로 정성으로 따스함으로 3대 친절운동을 추진하여서 민원실 직원 모두가 환한 미소로 민원인들을 맞이하고 있으며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감동하는 행복민원실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가슴으로 정성으로 따스함으로 3대 친절운동 정말 와닿는데요. 또 놀라운 소식이 매주 월요일에는 1시간 일찍 행정 서비스를 시작한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 문경시청 제2민원실에서는 아침 8시부터 1시간 일찍 민원을 처리하는 일명 기분 좋은 아침 민원 처리제를 올해 3월 4일부터 매주 월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2민원실에서는 가족관계 등록, 주민등록, 부동산 종합공부 등 다양한 재증명 발급과 각종 민원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부지런한 분들은 정말 이렇게 9시까지 기다리기 힘드실 텐데 1시간 일찍 민원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만족도가 높을 것 같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침 민원 처리제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어떤가요? 네, 업무 시간 중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이나 맞벌이 부부, 농번기 농민들, 학생들에게 반응이 좋습니다. 아침 민원 처리제 시행 이후에는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민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올해 4월부터 제2민원실 청사 앞에 24시간 무인 민원 발급기가 설치되어서 타기관 재증명 발급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어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이런 시간 수고가 많으세요. 가까이에 제2민원실이 있어서 편리하고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감사해하고 또 저희 제2민원실 직원들도 칭찬 한마디에 보람도 느끼면서 주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거기다가 수고가 많으세요 이렇게 또 표현해 주시니까 더 힘이 나실 것 같은데요. 지난해 문경시 제2민원실을 설치하셨고 또 시장님 공약 사업이라고 들었는데 이 제2민원실 설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문경시의 도심이 전촌 5동에 행정기관과 편의시설이 집중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구도심 주민들의 소외감이 크고 골목 상권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문경시는 민선 8기 시장 공약사업 1호로 구도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관 내에 제2민원실을 설치하여 원도심 주민들뿐 아니라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주변 상인 등 주민들에게 편리한 접근성과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원도심의 활력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또 그중에서도 고충인 게 지자체마다 사실 최근 악성 민원이 제일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문경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네, 저희 문경시는 안전한 근무 환경 구축을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먼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강화유리 가림막 설치, 비상벨, 녹음 전화 및 보호 조치 음성 안내, 휴대용 영상 음성 기록 장비인 웨어러블 캠 등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상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응반을 편성하여 상하반기에 경찰과 합동으로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직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전담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피해 공무원을 위한 심리 상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 조치로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모의 훈련도 하고 비상대비 대응반도 편성을 하고 법적 대응을 위한 전담 부서도 운영하고 계시니까 확실히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든든할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문경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문경시는 긍정의 힘, 예스 문경이라는 슬로건과 가슴으로 정성으로 따스함으로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마음과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 행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시민 감동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가슴으로 정성으로 따스함으로 참 와닿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경시 종합민원실 신은옥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Hey boy, look, I'm gonna make this simple for you. 트와이스예요. Yes or yes? Yes or yes.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yes. 하나만 선택했어 yes or yes. 내가 이렇게도 이기적이었단다. 뭔가 이렇게 갖고 싶던 적 있었나 다 놀라 내 뻔뻔함에 생각보다 꽉감해진 나의 시나리오 이전 너 플랜이면 완벽해 만족해 I don't care 누가 뭐래도 내 맘은 정했어 yes 그럼 이제 네 대답을 들을 차례 힘들면 보기를 줄게 넌 고르기만 해 고민할 필요도 없게 해줄게 뭘 고를지 몰라 준비해봤어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yes 네 마음을 몰라 준비해봤어 하나만 선택했어 yes or yes 싫어는 싫어 나 아니면 우리 선택을 존중해 거절은 거절해 선택지는 하나 자 선택은 네맘 It's all up to you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yes 진심일까 눈앞에 진심이니 눈앞에 애매한데 말고 확실히 위아래로 There's no letters and no 지워버릴래 오늘부로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 없어 정답은 yes yes yo 어떤 이기심도 자극하는 너의 눈과 널 향한 호기심이 만나서 타오른다 My heart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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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깨말하자면 넌 뭘 골라도 날 만나게 될 거야 너 좋는다 하긴 해도 억지라고 해도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 뭘 고를지 몰라 준비해봤어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yes 네 마음을 몰라 준비해봤어 하나만 선택했어 yes or yes 싫어는 싫어 나 아니면 우리 선택을 존중해 거절은 거절해 선택지는 하나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임미의 그래도 정치. 진보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전국적인 정치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당선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네,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지난 한 주는 제가 거리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 거리에서요? 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도 갔고, 네. 그리고 세월호 10주기를 맞아서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가족 만남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구미에서 오랫동안 그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 고공 농성장을 방문했고요. 그다음에 네. 전세 사기 피해자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대구에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현장도 방문하고 대구 경북권에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하고 간담회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상병 특검법이 거부되면서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했고 좀 바쁘게 보냈습니다. 아, 바쁘게 저희를 대신해서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뛰어다니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러면 그 거부권 행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이게 취임 후 6번째, 그러니까 법안수로는 10건째의 거부권 행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권한 지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민주화 이후에 최다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이 계속해서 탄핵 마일리지를 쌓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네. 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전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지난 16일인가요? 그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이 대통령하고 간담회를 가진 자리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대야 협상 카드로 써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런 대통령의 초법적 인식도 문제인데 그거보다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요. 이 자리에서 그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그걸 마치 자신들한테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대통령의 격려 내지는 응원쯤으로 여겼다는 그 인식 수준이 국회의원으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인식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인 거죠. 네.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대통령실은 야당 주도로 일방 처리했고 삼권 분립을 파괴했고 특검제도 취재도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에 네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 여당이 지금 특검 반대 논리로 내세우는 게 크게 세 가지잖아요. 네. 여야 합의가 없는 일방 추진이다. 그리고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절차가 불공정하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지금 수사를 진행 중인데 왜 이런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하냐 이런 건데요. 이 세 가지 반대 논리 모두가 하나하나 그 팩트 체크를 하며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대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 중에 4건은 여야 합의 없이 처리했고요. 네. 그러니까 2003년도 노무현 대통령 특검 비리 의혹 특검, 2008년도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 BBK 주가 조작 의혹 특검, 2012년도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검, 그리고 가장 가깝게는 20년도에 세월호 특검도 모두 여야 합의 없었지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이나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지 않았어요. 네. 추천권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 특검법이 통과를 했거든요. 그리고 수사 중인 사건을 특검으로 추진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선 기간에 그 의혹이 제기되었던 대장동 관련 사건의 경우는 의혹이 제기되는 수준에서 저희가 특검이 도입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정부 여당의 특검 반대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최수근 상병 사건의 경우는 지난해 7월에 사건이 발생했는데 네. 사건 발생 11개월이 다 되도록 아무런 지적이 없잖아요. 공수처가 올해 1월에야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 압수수색했습니다.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난 시점인데요. 그리고 관련자들도 이제 소환을 시작했고요. 증거 인멸하고 충분히 남은 시간에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수사를 한 건데 이런 상황이라면은 수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의심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사건의 경우야말로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도 가장 비겁한 거부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도 그렇죠. 모르겠어요. 이게 예. 이 사건이 수사를 하면 할수록 대통령 당사자한테 이게
총구가 돌려지니까 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이 방탄용으로 이 대통령의 권한을 쓰는 것 아니냐. 그러니 비겁하다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게 될 텐데 또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는 네. 그 국민의힘 측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의원이 지금 3분 정도 있거든요. 안철수 네. 의원, 유이동 의원, 네. 김웅 의원. 네. 예,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이 113명이에요. 네네. 예, 이 중에서 저희가 17표 정도의 이탈표가 필요한데, 네. 저는 이탈표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대상으로 이런 무기명 투표를 할 때 간혹 놀라운 이변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는 상식적인 판단에 맡기고 그들이 이제 국회의원으로서의 마지막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라는 게 솔직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의 기다려봐야지요. 저버리지 말아다. 네, 말아달라 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천하람 당선인도 오늘 한 10표는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이왕 이미 나오는 거 당선인은. 17표 나오면 딱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마음이죠. 맞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야기를 좀 다른 쪽으로 가보자면 그 정부에서 해외 직구를 차단하겠다고 했다가 며칠 만에 철회한 적이 있는데 이 맞아요. 사건을 두고 세 분의 이름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예, 이거 차기 경쟁이 신호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세훈 시장, 유승민 전 의원 이 세 분이 지금 공방을 벌이는데 네. 아유 임기가 절반도 안 지났는데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여기서부터 나타나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잠룡들이 신경전을 벌이는 게 역대 정권에서 보기 힘든 장면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 해외 직구 철회한 이 사건을 두고서 보수 언론의 그 칼럼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네네. 22일 날 동아일보에서 칼럼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통령이 일할수록 나라가 나빠진다. 그래서야 되겠냐. 이런 칼럼을 실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동아일보 하면 대표적인 보수 언론이고 정권 수호지처럼 우리가 여겨졌는데 이런 판단을 이제 보수 언론지에서도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큰 실망감을 주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나라가 나빠진다 이 말이 오늘 저도 확 와닿는데요. 아, 네. 그러면 요 얘기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또 갑자기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이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네. 최초의 영부인 단독 외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얘기를 두고 단독 외교 첫 단독 외교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올라오고 있고 우리가 짚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저는 이거는 전형적인 물타기인 것 같습니다. 아, 물타기요? 예. 김건희 여사 공개 활동을 앞두고 이게 이 관심을 돌리기 위한 그런 생트집 잡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은 인도 측의 초청에 의한 거거든요. 당시 그 문재인 대통령 회고록에 보면은 인도 측이 최초 초청 대상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이 내가 못 가면 김정숙 여사라도 대신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 여사가 초청장을 받은 거고 그리고 타지마할 방문은 이건 상식적이죠. 인도 입장에선 대표적인 관광지고 자신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곳인데 어느 해외 정상이 온다 하더라도 타지마할 방문은 권하고 일정에 잡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 시점에 꺼내는 거는 이거는 명백한 물타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설사 이것이 여사께서 당시 김정숙 여사께서 요청을 해서 인도를 방문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그 뭐라 그럴까 관광 차원이 아니라 외교의 일환으로 진행이 된 거라면 그걸 두고서 이제 와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논란을 일으키는 건가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생트집 잡기고 물타기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번엔 지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TK 행정통합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TK 행정통합론, 임혜 당선인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거 TK 행정통합 얘기가 이철우 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사이에 오고 갈 때 도의회에 있었잖아요. 네. 이 과정을 잘 지켜봤고 당시 저의 입장을 이야기도 했었는데 저는 홍준표 시장이 시도민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폭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찬반 여부를 떠나서 이 의제를 다루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당시 홍준표 시장은 2년 전에 취임을 했을 때요. 첫 번째 기자간담회에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난센스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이걸로 해가지고 모든 공무원들 이렇게 몰아넣고 하는 것이 이게 의미가 있냐. 되지도 않을 일. 그 당시 그러겠어요. 되지도 네. 않을 일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대신에 정책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을 할 때부터 대구시장까지 일관되게 행정통합에 대해서 반대해왔던 분인데 그러면서 취임하면서 긴 시간 주민 공론화기구까지 구성해서 논의를 진척시켜왔던 이 행정통합론을 당시 취임하면서 완전히 쓰레기통에 처박았던 분이 네. 이제 와가지고 본인의 입장이 왜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밀어붙이고 이것이 대통령실까지 반응 보이면서 급물살을 타게 하는 것이 이거는 경북 도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던지면 우리가 모두 그냥 따라가야 하는 것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네. 저는 상당히 옳지 않다. 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뀐 걸까요? 갑자기. 당시 5월 17일인가요? 네. 그때 매일신문이 주최하는 당선자 간담회에서 이분이 해외에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딱히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네. 차라리 이철우 지사가 처음에 2018년에 당선이 되고 나서 행정통합론을 꺼낼 때는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1년을 열심히 대구 경북을 헤매고서 다녀봤는데 참 어렵더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경북의 발전이 지속 가능하겠는가라는 의혹이 들더라. 그래서 이것을 타개할 방법이 뭔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뿐이 아니겠는가라는 본인의 고민의 결과를 쭉 저희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네. 근데 홍 시장은 왜 2년 만에 갑자기 이러한 태도가 반대 입장에서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것이 그리고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는 것이 저는 이건 상당히 바람직하지도 않고 네. 먼저 본인의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부터 밝히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고 일반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22대 국회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아마 초반에는 네. 개원 국면에는 아마 특검 국회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최혜병이나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특검 때문에 국회가 굉장히 좀 긴장감이 팽배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생각해볼까 제가 임기 중에 지방선거도 있고 대통령 선거도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22대 국회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아무래도 각 정당들이 정치, 민생, 사회 개혁을 위한 각자의 행보들을 좀 발빠르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국회보다도 22대 국회에는 또 제가 막상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지역 소멸 문제, 그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 의제를 최대한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끌어올리는 게 제 입장에서 목표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방선거 앞두고 지방선거법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